안녕하십니까. 통찰TV의 조승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1세기의 빅체인지 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이 대위기입니다. 정말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완벽하게 끊어져 본 적은 처음이죠. 그래서 이 대기위기에는 언제나 빅체인지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자, 1348년에 흑사병이 유럽에서 돌았죠.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됐냐면 왕권이 강화됐어요.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니까 결국은 이걸 통제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 마라 이래서 숨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이 발달해서 르네상스 혁명이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16세기에는 천년두가 발생해서요, 중남미 인구의 90%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중남미가 거의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버리고 없다 보니까요, 결국 농장을 크게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데려와서 농장을 경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농장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농장을 통해서 수확물이 많이 거두어지다 보니까 유럽이 부흥했습니다.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죠. 이때 1차 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죠. 그래서 유럽에서 5천만 명이나 사망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몇만 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가 나니까 그냥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유럽에서만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요. 결국은 사람이 많이 죽어버리니까 결국 이 노동력을 대체할 대체 수단이 뭐냐, 어떻게 하면 노동을 손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이죠. 물론 그 전에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기기관에 의한 이런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 상업화가 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산업혁명은 바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미국에서 도입되면서 노동자가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미국이 부흥을 했습니다. 자, 97년에 IMF 외환위기 때는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PC의 혁명이 일어나서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결국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그 뒤에 인터넷 버블붐도 터졌습니다만은 그대로 인터넷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난 후로는 결국 빌 게이츠가 아니죠. 빌 게이츠가 PC 혁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스마트폰,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는 인터넷 PC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중심축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때 이제 부흥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러면 20세기를 보면은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문에 20세기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신혼부부들이 집단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왜? 1차 대전, 2차 대전 사람이 많이 죽어버렸죠. 많이 죽어버리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결국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핵가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가는 걸 원한다. 그리고 빨리 간편하게 먹는다. 그 전까지 신혼부부들이 막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는 세대에서는 패스트푸드를 안 먹었죠. 슬로우 푸드를 먹었습니다. 음식을 조리를 천천히 하고 그랬는데 신혼부부가 탐색을 많이 하니까 패스트푸드가 막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전쟁으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유엔이 탄생했죠. 맨날 싸우고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유엔이 탄생했고
세계 평화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70년 정도 이렇게 평화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을 통한 군사 응용 기술이 또 엄청 발달했어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아주 가속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탄생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자도 꽤 늘어나면서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이런 빅체인지 혁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앞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결국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이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재택근무는 별로 안 했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모여서 근무를 해봤는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모바일이 발달된 상황에서 웬만큼 일을 처리할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IT 역량도 꽤 구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효율에 별로 큰 차이가 없더라. 사실 2020년 2월과 3월에 한국도 얼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직장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재택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격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꽤 대기업에서는 많이 권장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화상회의도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결혼도요,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굳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예식장에 모이고 이래 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조금은 이제 카톡 같은데 이런 걸 통해서 결제를 받거나 아니면 온라인 송금으로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안 가고도 손쉽게 결혼식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굳이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목사님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면 되지 않겠냐? 또 교육도 지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 교육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좀 어설프죠. 그리고 서버가 부하 걸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결국 하나하나 정착이 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대학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참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이런 온라인 문화가 발전이 안 됐고 그걸 좀처럼 또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괜찮다는 것이죠. 원격으로도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문화가 이제 서서히 바뀌어 나갑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요. 결국 문화적 충격에 의해서 결국 산업의 재편이 일어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산업의 구조 개편을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사회적인 문화를 교체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 확산되고 전환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이 완전히 이제 압도적으로 컸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같은 것이 백화점을 대체하면서 엄청나게 오히려 이런 불황이 오는 게 아니고 더 호황 국면으로 넘어가더라는 거죠. 또 영화관 대신에 넷플릭스로 이렇게 되면서 그걸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조업도 리쇼어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등의 글로벌 해외 생산 기지가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국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그동안의 생산 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이게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선진국은 스마트 리쇼어링, 자국에다가 결국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대규모 IT 인프라의 투자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5G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신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결국 구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게 투자 붐이 또 고도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이 이번 이 대처를 잘함으로써 국격도 높아지고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우리나라가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위상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대사건이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빅체인지 혁명에서 승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구축했다. 이런 측면에서 각자가 또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반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과 또 노력과 역량 구축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